지난해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이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크게 불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일까요? 이 같은 인기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테고 한국이 그동안 꾸준히 쌓아왔던 K 콘텐츠의 유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을 끌어들이는 수요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가 가능할 텐데 지난해에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1,637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2019년 대비해서 작년의 관광객 수가 1,637만 명이라면 이미 94% 가까이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전망이 더 좋은 건 중국과 동남아 등의 주요 국가에서 관광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러니까 3명 이상 모이는 유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해서 무비자 입국이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10월 이후에 좀 더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우리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고 이미 1차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올무다라고 하는 올리브영, 무신사 다이소를 쇼핑을 하면서 즐겁게 즐기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입국 간소화 등의 영향도 있을 테고요. 유학이나 연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팝이나 드라마, 푸드나 뷰티, K-컬처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K 콘텐츠 문화 관광 산업을 경제 성장의 좀 새로운 돌파구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출하고 간 금액이 무려 33조 원에 이릅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숙박과 교통, 공연, 음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그 쓰인 비용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이 수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요즘에 좀 어렵죠. 관세 전쟁 속에 수출이 어렵고 내국인 소비가 좀 위축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은 참 귀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지역 내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만약에 한국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게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느 하나의 코스가 될 수 있다면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수출의 부가가치, 자동차 판매하는 것과 외국인 관광객 12명이 맞먹는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참 놀라운 소비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 대체 효과, 관광객이 6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면 역시 청주 인구, 그 소비 금액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지역 안에서 소비를 증대로 지역의 활력을 좀 높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관광 산업을 더 육성하려면 관광권을 좀 다양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서울 등 수도권에 좀 집중된 모습인데 또 다른 매력적인 관광 지역을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도쿄나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광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내국인 관광 또 외국인 관광을 좀 확대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쟁력을 갖춘 지역들이 우리 제법 많죠. 특히 지역에 보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 경주도 마찬가지고 아름다운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K컬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내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큰 권역으로 묶어서 경상도, 전라도를 동시에 갈 수도 있겠고 또 종단하는 코스도 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디자인하고 서사를 부여하기 나름일 텐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2곳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타 지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도 부여나 공주 같은 곳들도 현장에 가보면 참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이야기들이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큰 서사를 만들어서 여행화할 수 있겠죠. 방문과 이동, 숙박, 식음, 이 체험까지 연계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범부처 통합 지원 체계도 역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광공사가 중심에 서고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제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관광 콘텐츠를 여러 가지로 좀 육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K컬처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우리 정부도 이 K컬처를 관광과 좀 접목하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문화원이 생각보다 참 촘촘하게 다양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국의 문화를 느끼고 싶다 할 때 이쪽을 찾으면 한국을 그만큼 잘 아는 나라로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해외 문화 수출의 전진 기지로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K컬처나 관광 또 한국을 전반적으로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수도 있겠고 시장별로 주요 대상을 설정을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도 우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이 특히 많고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라는 그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연령층 혹은 그 수요층에 맞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K-팝 공연이나 e스포츠 경기를 위한 이 아레나도 조성을 하고요. 대형 공연형 아레나도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K 콘텐츠 로컬 플레이스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내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될 테고요. 또 릴레이 K컬처 메가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등을 보면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참 많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떡볶이 데이 이런 것만 해도 뭐 굉장히 긴 줄을 서서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로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고 K-로컬 미식여행 33선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최근에 참 관심들이 많은데 역시 캐대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거기에 나오는 김밥이나 혹은 컵라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먹는 디저트까지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농식품부가 K-미식벨트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미식을 따라서 하는 한국의 로드 여행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하나의 컨셉으로 잡아서 K컬처를 느낄 수 있는 여행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관광 산업은 결국 산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방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게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뭐 의료라든가 뭐 웰니스, 마이스 같은 분야의 관광 콘텐츠를 좀 활발하게 개발하려는 노력도 한다 이런 계획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찾을 때 뭐 과거에는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혹은 피부과를 중심으로만 한국에 많이 왔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흐름도 이제 한 번 지나갔고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심신의 건강 자체를 회복하고 가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서 명상, 요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다가 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은 청년층에서는 K-글로우라고 해서 한국에 가기 전에는 푸석푸석했던 본인의 사진을 딱 찍어놓고 한국에서 잘 먹고 피부과 다녀오고 요가 명상하고 좋은 음식, 한식을 먹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종적으로 한국 방식의 화장까지 하고 사진 찍어서 비교해서 올리는 게 요즘 최신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총괄하는 개념이 웰니스 여행이 될 텐데
우리가 의료부터 한류까지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K 관광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브랜드화 시켜서 시장을 좀 확장해 보겠다는 건데 관광 중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를 여기에 건강하게 녹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 중에는 1차 기본계획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요. 의료 방안이 웰니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마이스 관광도 점차 우리가 확대해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있으면 그 일대의 호텔을 블럭으로 예약을 하고 밥집도 동인할 정도로 유치하게 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매년 연초에 LA에서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는 이런 회의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마이스 관광의 경제적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기업 회의를 가지고 올 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국제 회의를 유치했을 때도 역시 인센티브 다양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대규모로 회의를 하겠다는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면 출입국 편의도 당연히 도모를 할 수가 있을 테고 우리가 아마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패스트 트랙에 얹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사절단으로 오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 삼을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한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강진군의 반값 여행 정책이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강진군이 가지고 있는 반값 여행 계획은 관광객이 지출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 일종의 캐시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가서 100만 원 썼다 하면 50만 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줘서 지역 화폐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돌려준 만큼 그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지역의 여행 수요를 확대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반값 여행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숙박 할인권을 신설을 해서 비수도권에서 연박을 했을 때 이 숙박권을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관광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좀 가서 쉬고 오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 지역에 추가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테고 사람이 대신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대상자가 6만 5천 명 정도 되고 내년엔 1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 취약층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여행이나 휴가를 생각할 때는 이 이동이 자유로운 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또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불편함이든 그와 관련해서 무장애 여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배려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지역도 살리면서 우리가 요즘 어렵다고 하는 내수를 좀 진작하고 소비를 살리면서 그 소멸되는 지역에 사람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네. 사실 여행이라는 건 특정한 한 지역에서 맛본 음식이라든가 풍경, 특별한 체험 등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건데 보시기에 한국형 한정판 관광 콘텐츠를 만든다면은 지역 차원에서 어떤 곳이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한동안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것 혹은 해외의 방식, 해외 사람들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선진이고 우리 방식을 보여주는 건 약간 촌스러운 것, 뒤처지는 것 이렇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한국의 특색을 10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게 최근 들어 속속 입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본다고 하면 관광 콘텐츠를 K 문화나 일상 또 역사 이런 것들과 한번 엮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마케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둘레길을 모아서
한국의 아름다운 농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의 산 일대, 낮지만 충분히 걸어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 숙박도 가능하고 이걸 여행 주간과 좀 엮어서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농촌에 있는 그 아궁이에 불 때는 집 이런 데에서 뭐 살아볼 일이 없겠죠. 만약에 이런 곳에서 농가에서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체류형 섬 관광도 추진을 합니다. 섬 관광은 사실 내국인들도 많이 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많은데 섬 관광을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그 색다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트페어와 전통 공연 또 태권도 공연 예술까지 하나로 묶겠다 이런 구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까지 그 한국의 공연 중에는 난타 공연 보고 간다 이런 외국인들이 참 많았는데 난타 이외에는 한국에서 어떤 공연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게 쉽게 떠오르진 않거든요. 반면에 해외에 나가보시면 한국의 태권도 공연을 외국인들이 하는 공연을 제법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데 이거 공연화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상설 전시장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K-팝도 항상 가면 볼 수 있는 상설 전시장 만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나오고 있거든요. 난타 같은 공연이 상설 전시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것처럼 이런 방식의 공연도 하나의 테마로서 묶어서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K 전통 문화를 보여주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웰니스 관광과도 함께 엮이는 게 K 템플스테이 같은 것들입니다. 템플스테이는 말 그대로 전통 사찰에서 그 묵언을 하며 혹은 말을 줄이며 여기에서 스님들과 같은 방식으로 바로 공양하고 하루 이상을 묵어보는 그런 체험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또 알릴 수가 있을 거고요.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명승지를 묶어서 차례로 둘러보는 코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 여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과 우주항공, 자동차 등 이 신산업 관련해서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호, 누리호 발사 현장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체험 관광화 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등이 일산에 굉장히 큰 규모의 자동차 전시장 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보자 이런 의미로 읽히고요. DMZ를 평화 관광 체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 이 구상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 가시면 이 신분을 확인하면 과거에 6.25 당시에 땅굴 같은 것들도 들어가서 체험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보다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프로그램화, 상품화할 수 있다면 역시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낡은 규제에 제약이 있다면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 관광 산업에 있어서 좀 변화하는 달라지는 규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광기본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이 관광에서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관광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건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웬만한 규제는 다 풀어주겠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해외에서나 혹은 내국인이나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법의 기본 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관광특구제도 전면 개편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가 아마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 텐데 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기존에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거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되고요. 문화관광축제를 지정하는 절차도 이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줍니다. 이외에 지역의 관광 개발 산업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 포괄 보조금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업에 건건이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역시 이걸 목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느 정도 그 현장의 상황에 대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훨씬 커질 테니까 효율적이다 이런 방식이고요. 예산 편성과 운영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권한을 강화한다 역시 같은 내용이고요. 정부가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대신에 성과 관리도 확실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금전적으로 확실히 지원하고 규제는 풀어주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확실하게 성과 관리를 해서 평가하고 다음번 사업에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펀드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전국의 모든 곳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에 그 축제 하는 것들이 아마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 등에도 충분히 등장할 만한 그런 것들 상품화할 때 이걸 통해서 성과 내면 민간과 수익 나누는 그 매칭형 펀드 이런 것들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 관광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이 관광과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도 아직까지는 손에 딱 잡히는 건 아닙니다만 구상을 해보겠다는 뜻이고요. 관광 산업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젊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게 현장에서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명승고적을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미있는 그 현장의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구상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관광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된다고 하면 현재 한국말 정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방송가에서는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본국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안내하고 같이 여행을 한다. 역시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요. 유학생 비전문 취업 비자 전환도 허용을 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관광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허들이 된다. 이게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이 관광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인력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